2024년 1월 2일 부산에서 시민들을 만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로 위장한 한 남성이 다가와 갑자기 칼을 목에 꽂았다.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에 대한 끔찍한 암살 테러.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은 1957년생 남성 김진성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시계를 1945년 직후로 돌려놓았다. 암살 테러는 다행히 미수로 그쳤다. 이재명 대표는 내 경정맥에까지 자상을 입는 위중한 상태였으나 단 몇 밀리미터 차이로 목숨을 건졌다. 피떡이 많이 보여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수술 뒤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을 퇴원한 이재명 대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같은 날 수사를 총괄했던 부산경찰청도 수사 중간 보고를 발표한다. 다만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불거지고 있다. 주변인들에 의하면 김진성의 정치 성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재인 빨갱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나라 망친다. 이 나라 공산주의 된다. 뭐 민주당 치가 떨린다. 뭐 그런 얘기. 보수 성향이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가부장적인 생각. 월간 조선을 30여 년 이상 구독, 보수 유튜브 즐겨 시청, 태극기 집회 참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진성은 극우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었다. 그랬던 그가 돌연 암살 시도를 1년 앞둔 시점 조선일보 구독을 해지하고 그토록 욕했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지지자로 위장을 마치고 얼마 후 김진성은 범행에 사용할 칼을 구입한다. 그가 구입한 칼은 거버사의 스트롱암. 그는 수개월에 걸쳐 이 칼을 종이에 숨길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양날이 날카롭게 선 상태로 개조했다. 이 사실만 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가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준비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진성의 암살 테러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일반인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우발적인 혐오범죄나 증오범죄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교한 공격을 하진 못합니다. 일반인일 경우 초범이면 칼 처음에 사람 몸에 꽂는 게 쉽지 않아요. 이 공격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고양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 찌르기 힘들어요. 이 사람이 되게 침착하고 냉정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고 대담하다.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단독 범행일 수 있을까? 흉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하는 모습과 범행 직전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김진성이 이 일에 익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진성은 범행을 앞두고 동선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비밀 요원이나 할 법한 방법들을 사용했다. 유심칩을 빼놓고 이동한다거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여러 번 갈아탔으며 숙소 여러 곳을 들려 혼란을 유도하기도 했다. 사후 대책도 꼼꼼히 준비한 걸로 보인다. 그는 조력자에게 총 7통의 편지를 맡겨두고 암살 성공 여부에 따라 폐기할 것과 전달할 것, 전달할 대상을 미리 정해두었다. 제가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김진성이 정말 평범한 공인중개사가 맞을까? 체포 후 시종일관 침착한 김진성의 모습은 도저히 일반인이라 보여지지 않는다. 걱정을 시켰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진성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김진성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당국과 수사기관은 오히려 사건을 숨기려 하고 있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알린 문자 메시지. 출혈량이 적다. 목 부위 1cm 열상 경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한 이 메시지는 일파만파 퍼져 수많은 가짜뉴스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이었다. 당시 현장을 보면 단번에 이재명 대표가 많은 피를 흘린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한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경찰의 대응이다. 경찰은 증거 보존이 아니라 은폐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30분 만에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현장이 청소된다.
경찰이 사건 직후 어디선가 물통과 청소도구를 가져와 현장을 물청소한 것이다. 심지어는 현장 사진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잠시만요. 바닥에 흐른 사진이 있더라. 그거는 저희 없어요. 그 사진이 없어?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입었던 셔츠도 증거로 회수하지 않고 폐기되도록 방치했다. 민주당의 제보로 뒤늦게 셔츠는 회수됐지만 경찰이 증거 보존 의지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실 수사 논란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김진성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던 조력자를 공범이 아니라 단정짓고 단순 조사 후 귀가 조치를 했다. 제대로 된 참고인 조사나 탐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수거해가지도 않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경찰의 범인 신상 전면 비공개 방침이다. 경찰은 범인의 신상과 당적 핵심 동기가 적힌 글마저 비공개했고 사건 조사 공개도 카메라 기자를 모두 퇴장시킨 채로 제한적으로 진행했다. 자꾸 비공개로 한다고 했고 비공개 사유도 비공개다. 이렇게 다. 정부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도 보도 지침이 있는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울대 병원과 부산대 병원 간 의견 차이를 부각시킨다거나 헬기 이송 문제를 화제의 초점이 되도록 안간힘을 썼다. 시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와, 어떻게 예전에 이승만 극우 세력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김구 선생님 암살, 여운현 선생님 암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성과 놀랍도록 닮은 사람이 있다. 바로 김구 선생을 시해한 암살범 안두희. 놀랍게도 안두희는 김진성이 그랬듯 김구 선생을 시해하기 전인 1948년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김구 선생의 한국 독립당에 입당했다. 안두희는 해방 공간에서 양민학사를 주도한 극렬 친일 잔류 세력이었던 서북청년회와 유인 암살과 백색 테러를 사명으로 하던 대기사 활동을 한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다. 김구 선생 암살 직후 헌병대는 범인 안두희를 급히 이송했지만 그것은 분노한 국민들로부터 범인 안두희를 보호하고 증거와 공범을 은닉하는 과정이었다. 당시 수사기관도 김구 선생 암살이 안두희 개인의 판단에 따른 단독 범행이라고 재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병대뿐 아니라 특무대에서도 진전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승만은 이 사건이 한독당 내분으로 인한 개인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라고 발표했으며 군 당국은 심지어 의거라고 규정했다. 안두희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잠시뿐이었다. 재판 중에도 2계급 특진을 받은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군에 화려하게 복귀한다. 1951년 2월 15일 잔영 면제, 12월 15일 육군 소령으로 예편. 승승장구한 안두희는 김구 선생 암살 4년 만에 완전 복권되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특혜가 이어진 것이다. 정말 안두희의 암살 테러가 롤 모델이었다면 김진성도 안두희처럼 대접받다가 쉽게 복권되어 불사신으로 살 것을 기대했을 수 있다. 안두희는 50년이 지난 후 자신이 저지른 암살의 배우가 전 육군소장 김창룡이었다는 인터뷰를 진행한다. 또 그는 김창룡 말고도 당시 경찰 간부들 역시 김구 선생 암살 테러의 배우였음을 밝힌다. 수고 내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사람들 얘기를 잘 들으면 돼. 틀림없이 잘 돼. 그 우리 사람들 얘기 들으라는 얘기가 그 뭐라는 거지. 나도 센스 있는 놈인데. 늦어도 한참 늦은 자백이었다. 이후 국회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해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이 면밀하게 준비 모의되고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된 정권 차원의 범죄 행위였음이 밝혀졌다. 진실은 다 밝혀진 것일까? 2001년 국사편찬위원회 정병준 박사와 재미사학자 방선주 교수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의미 있는 문건을 찾아낸다. 김구 암살에 관한 배경 정보.
미 육군 방첩대 요원으로 한국에서 근무했던 조지 E. 실리 소령이 김구 암살 당시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안두희가 미 육군 방첩대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1948년 초 사복을 입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미군이 서청 사무실로 나를 찾아왔다. 누구냐고 물으니 미 정보기관의 한국 책임자라며 당신이 반공의 1인자라고 소개하기에 찾아왔다고 했다. 그 미군 중령은 1949년 4월경부터는 백범을 블랙타이거라고 지칭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암적인 존재여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주한미 대사였던 무초는 안두희의 암살 테러 동기가 김구의 남북 협상 정책과 대한민국 정부 지지 거부에 대한 원한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미국에게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김구 선생이 남북 통일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김진성의 암살 테러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민주당은 당권 쟁탈전 같은 대혼란에 빠지고 언론은 암살보다 민주당 혼란으로 프레임을 전환했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와 정치 혐오에 빠지고 사회 곳곳에서는 극단주의가 횡행했을지 모른다. 정치권의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려고 시도했을 수 있다. 과연 김진성 단독 범행일까? 수사당국은 암살 테러의 배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려 하고 있다. 어떤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위협하지 않냐. 김구 선생 암살 당시 기득권 세력은 안두희를 지휘하고 보호해 주었다.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를 은폐하려는 수사기관과 언론,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그 배후에도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축소, 은폐되었다는 정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살 테러 실행 전까지 원룸 100개 건물을 알아보았다는 김진성. 그는 안두희처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면 건물주로 신분을 세탁해 제2의 안두희의 삶을 꿈꿨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안두희의 김구 선생 암살의 배후를 알고 있다. 1948년 안두희와 2024년 김진성. 국민들은 이미 진실의 복판에서 이 사건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